전문대를 졸업하고 만약 인턴을 한다. 반드시 전공과 100% 일치를 해야 돼요. 자기가 실제로 취업할 회사가 어느 정도 전공과 일치한다든지 이제 그런 것들이 맞아야 그래도 인정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법이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출입국 관리법도 국익을 위해서 하는 거지 누구를 불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 본질을 잘 이해를 하고 본질에 맞추어서 우리가 주장을 하면 그 공무원도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거예요. 가장 조심해야 되는 거는 열심히 구직 활동하면 되는 거고, 그죠? 가장 유혹받기 쉬운 취업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 외국인들이 실제로 자기가 급여를 받을 거 아니에요. 뭐 통장으로 받든지 이렇게 할 텐데 그 회사에서 자기 급여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대부분 모르거든요. 자격 변경을 할 때 행정정보 이용 동의서를 그 밑에 체크하게 돼 있어요. 이제 이름하고 외국인 등록번호 입력하면 급여 세금 얼마를 냈다라는 것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적발이 되는 거거든요. 적발되면은 자기가 이제 일한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받은 급여의 양에 따라서 범칙금을 이제 부과할 수 있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출국 명령까지 될 수 있는 거예요. 짧게 작게 번 사람하고 길게 많이 번 사람은 아무래도 불이익이 더 크죠. 외국인도 최저임금을 적용받으니까 최저임금 이상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인턴은 전문대를 졸업하고 만약 인턴을 한다. 반드시 전공과 100% 일치를 해야 돼요. 근데 인턴을 내가 자동차 공학과를 나왔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일은 음식점에서 한다든가. 그거는 위법한 행동이 되는 겁니다. 자기가 실제로 전공과 정말로 인턴을 통해서 취업할 회사가 어느 정도 전공과 일치한다든지 이제 그런 것들이 맞아야 그래도 인정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 회사 결격 사유로 비자가 불어되는 경우는 가장 큰 거는 내국인 고용 인원입니다. 소규모 회사도 많이 있고 외국인이 필요한 경우가 굉장히 많죠. 출입국 공무원들이 표정이 5명 이하면 대부분 공무원들이 표정이 안 좋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행정사님 아시면서 아이고 여기 한국 사람도 없고 별로 없는데 이런 걸 가져오시면 어떡하냐고. 그럼 이제 저는 그렇게 답변을 하죠. 꼭 필요한 필수 인재다. 이 사람이 없으면 우리가 사업하기 굉장히 어렵다. 필요한 것이 있고 공무원이 판단해서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하면 얘기를 하고 제가 우리 의뢰인한테 다시 이야기해서 보완을 해서 필요한 거 있으면 소명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그분들도 알겠습니다. 한번 그러면은 접수를 하고 심사를 하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하거든요. 정말 이 외국인이 왜 필요한지를 잘 소명을 여러 가지 말이 아니라 증거 자료로 뭐 예를 들면 내국인을 고용하려는 노력이라든지 이 회사가 지금까지 어떤 활동을 했는지 세금을 완납했는지 예를 들면 이 외국인이 고용이 안 되면 그 회사는 폐업을 한다든지 이럴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기존에 고용했던 사람들도 실업자가 되는 거고 세금도 낼 수가 없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외국인을 고용해서 회사가 잘 운영이 된다면 세금도 더 많이 내게 되고 내국인도 더 채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불허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안 된다라는 거를 어필을 하는 거죠. 그 형식적인 요건이라고 하거든요. 통합신청서부터 뭐 근로계약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세금명부 이런 것들은 그냥 발급받으면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실질적인 그 요건을 갖추는 겁니다. 이 외국인이 그 회사에 취업을 해서 정말로 우리 국가사회에 필요하고 기업과 우리 국가의 이익이 되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대부분 그거는 생각하지 않으시고 그냥 인터넷이라든지 뭐 이런 유튜브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 쭉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거를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특히 왜냐하면 취업 비자는 우리가 이제 대부분 E9 비자라든지 이런 거는 우리가 쿼터가 있습니다. 국가에서 몇 명을 정해놨어요. 그 정해놓는 이유는 가장 큰 이유가 우리 내국인들의 고용 침해를 막기 위해서 그렇게 해놓은 거거든요. 사실 외국인 비자를 한 명을 주면 내국인 한 명이 일자리를 잃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공무원들은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거지 외국인이 일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이 중요한 거죠. 우리가 이제 외국인을 고용하는 분들 보면 대부분이 저임금으로 외국인을 고용하려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 근로계약서에 이제 급여를 보면 대부분
3천만 원도 안 되게 써오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저렴한 임금을 받고 일을 너무 잘하는 외국인도 많지만 제가 볼 때는 좀 급여를 좀 많이 주더라도 우수한 인재를 좀 채용하려고 노력을 하시고 하면 더 이직률도 낮죠. 예, 어떻게 보면 또 그런 임금이 낮은 또 사람들은 조금만 월급을 더 주면 또 회사를 옮기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좀 우수한 인재를 고용하려는 노력이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해외 영어본은 5명, 소위 말해 지침에 명확하게 명문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무조건 지켜야 됩니다. 근데 그 이외에 뭐 예를 들면 뭐 생명공학 기술자라든가 아니면 뭐 나노기술 기술자라든가 이런 데는 따로 규정이 없는 또 업종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뭐 잘 또 연구를 해서 접목을 시켜야 되는 거죠. 이 우리가 법이라고 하는 것은 지켜야 되는 거죠. 그죠? 근데 모든 것들은 상위법에 위반이 되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출입국 관리법도 국익을 위해서 하는 거지 누구를 불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 법이 만들어지는 원칙과 그리고 어떤 제한 규정들도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 본질을 잘 이해를 하고 본질에 맞추어서 우리가 주장을 하면 그 공무원도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그 사람들이 아무것도 준비해오지 않고 그냥 해달라고 하면 해주면 나중에 그 공무원도 징계를 받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제 가장 이제 많은 이유는 대부분 회사하고 전공하고 맞지 않는 경우. 그 부분이 가장 많고요. 두 번째는 기본 요건을 못 갖춘 경우. 예를 들면 뭘 발급받아야 되는데 그 요건을 못 갖춘 거예요. 그런 것도 이제 명시적인 거고. 세 번째까지 말씀드리자 보면 진정성이 없는 경우. 그러니까 취업의 진정성이라고 하는데 이 외국인을 고용하는 이유가 가장 우리가 부정적으로 보는 건 저임금으로 외국인을 채용하려고 하는 거를 가장 경계하는 것 같아요. 그 요 세 가지가 가장 큰 이유가 아닌가.